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풍요로운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석이지만 대체 휴일제 도입 후 첫 적용으로 연휴가 하루 늘어나 긴 명절이 될 텐데요. 안전하게 고향길 다녀오시기 바라면서 오늘 다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시 비상사태의 대비 절차와 방법을 숙달해 실제 상황 발생 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을지연습.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훈련 기간 중 무기체계 긴급 조달 훈련이 실시됐는데요. 김지원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11사단 돌격대대. 이곳에서 을지연습 기간 동안 전시 상황을 가정해 무기체계 긴급 조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에 우리 군의 장갑차 12대가 완파된 상황을 묘사하고 이에 따라 수요군의 긴급 보충 메시지를 접수한 후 전시 계약 행정 절차에 따른 일련의 조달 과정을 실전처럼 수행했습니다. 오늘 이 부대에서 이뤄지는 K-22 전력화가 갖는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는 육군 전체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동부전선 최초로 K-21 전력화에 따라 적 기계화 부대를 격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대대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 부대는 1946년 국방경비대 예하대대로 창설 후 6.25 전쟁 시 38선 초기 전투를 수행하며 국군의 모체 부대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K-21 전력화를 계기로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방산업체, 수요군이 함께 참여해 협상, 계약, 지출 등 절차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방산업체의 전시 납품 능력과 호송 대책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는데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관찰단을 운영함으로써 전시 조달 계획과 사업 계약 관련 시스템 운용의 적절성 등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무기체계 긴급 조달훈련. 올해는 강원도 홍천에서 실전처럼 진행됐는데요. 앞으로도 민관군이 함께 노력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전시 조달 체계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TV에서나 보던 국산 무기체계를 모형과 사진으로 접하고 전투 식량도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국민들과 소통하는 14년 무기체계 모형사진 전시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014 을지연습 국민안보의식 고취 행사의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2014 무기체계 모형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모형사진 전시회는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알리고 국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 2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3년도부터는 서울시의 협조로 시청역과 용산역에서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안보의식과 방위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를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쓰는 시청역 또는 용산역에서 사진이나 모형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특히 우리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일반 시민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체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실무를 비롯해 K9 자주포, 세종대왕함, 국산 헬기 수리온 등 국내 기술로 개발된 국산 무기체계 모형 10여 점과 무기체계가 실제로 기동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또 부대 행사로 청 캐릭터인 위풍 당당이와 함께하는 기념사진 촬영, 전투식량 시식 체험, 어린이 대상 6회 공군 무기체계 종이접기 행사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내년 2월 달이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또 이렇게 많은 사진을 보면서도 어떤 무기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뜻밖의 이렇게 새로운 배나 이런 탱크 같은 것도 구경하게 됐고,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배를 접거나 또 위풍이하고 당당히 하고 사진도 찍게 돼서 네, 아이한테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튼튼한 안보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방위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파키스탄 방산부 장관 방한과 동시에 제5차 한국-파키스탄 방산군수협력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파키스탄 방산부 장관과 차관보, 국제협력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은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한국과 파키스탄 간 방산협력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초계함과 T-50 등 파키스탄이 관심 의사를 표명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제5차 한국-파키스탄 방산군수협력 공동회의에서는 방산진흥국장의 주재로 파키스탄 측 국제협력 차관보가 참석해 한국과 파키스탄의 국제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9개 의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번 공동회의는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 T-50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파키스탄 간에는 이번 공동회의에 이어서 내년에 제6차 공동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한국과 파키스탄 간의 군수품 정부 품질 보증에 대해서 MOU를 체결토록 양국 간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파키스탄 측 고위급 방안과 연계한 공동의 추진을 통해 파키스탄에 대한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감시 기능을 수행할 제5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이 위촉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옴부즈만은 방위사업 관련 경험, 학식과 덕망, 청렴성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하여 한국감사협회 소속 이세도 전 감사원 고위감사 공무원, 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 소속 이징훈 공인회계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한병진 변호사 등 감사, 회계, 법률 분야 전문가 3명이 선발됐습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될 옴부즈만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객관적 민원 처리를 통한 국민 고충 해결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의 투명성 향상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자 역할까지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방위사업청은 창설 당시서부터 법률에 모수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기분들이 다 잘해 주셨고 저희들이 5기로 이제 유축이 됐는데 저희들 또한 선배들이 잘 해오신 그런 전통을 이어받고 또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또 역량을 다 발휘해서 열심히 해서 많은 방위사업청의 그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조직 내부의 관행으로 굳어져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옴부즈만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 향상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인력교류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고 상호가 준수할 공동규정 형식의 가이드라인의 합의 등을 통해 민군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인력교류의 기본 원칙, 인력교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양 기관의 협력을 후원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군의 4번째 차기 호위함 강원함 진수식이 최문순 강원도지사 부부를 주빈으로 초청한 가운데 진해 STX 조선소에서 거행됐습니다. 강원함은 신형 3차원 레이더, 음향 탐지 장비, 중장거리 전술 타격 무기체계 등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장비의 국산화 비율이 90%가 넘는 2,300톤급 호위함입니다. 책임 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 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강원함은 앞으로 인수평가를 거쳐 2015년 후반기에 해군에 인도되며 4개월여간의 전력화 과정을 마친 후 2016년 해역함대에 배치됩니다. 방위사업청이 국외 상업조달 한도액 정비계약과 부대비 처리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체계란 연관 업무로 연결된 관련 부서의 교환 서류를 전자문서로 통일해 통신망을 이용한 컴퓨터로 교환하는 정보 전달 체계를 의미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선으로 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 향상과 투명한 계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을 바꾸는 지식 콘서트 청바지의 25번째 강사로 물자규격팀 김효셉 소령이 강단에 섰습니다. 소셜 네트워킹으로 세상과 소통하기를 주제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김효셉 소령은 소셜 네트워킹은 개인의 차이에 따른 소통의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SNS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생산, 공유, 활용하는 사회가 존재한다며 공감과 소통의 도구인 소셜 네트워크를 방위사업청 직원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방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청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했다는 기사인데요. 이번 대회에는 과장과 팀장 등 관리자급 14명을 포함 각 부서에서 총 82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성적 우수자와 부서는 포상을 통해 직원들에게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인원들은 청을 대표해 오는 10월 초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중앙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타임스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무기체계 무인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방로봇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국방로봇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착수해 2020년까지 개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무기개발, 정책 전문가들로 짜여진 국방무인로봇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전략 수립을 전담하게 하고 실질적인 개발 업무를 담당할 국방로봇센터 건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서 국방기술 지주회사 설립을 최종 확정, 내년 초 공식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국방기술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2,700여 개의 특허 기술을 본격적으로 민간에 이전함과 동시에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연말까지 국방기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회계와 기술가치평가 등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뒤 내부 보고를 거쳐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지원입니다. 퓨처 프론티어와 함께하는 방위산업 현장 클릭 4탄.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에 왔는데요. 한국형 보병장갑차 K200 수출로 국내 방산 분야 대규모 수출의 효시를 이루었으며 각종 유도무기와 세계 최강 장갑차로 평가받는 K21 보병전투 차량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오늘의 업체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이곳은 두산 DST. 1973년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고성능의 최신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을 통해 한국의 자주국방 확립에 기여해 오고 있는데요. 기동무기와 대공 유도무기 체계 분야에서
뛰어난 품질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준 건 두산 DST에서 만든 국산 명품 무기들. K200부터 K21까지 두산 DST의 방산 분야 역사를 알 수 있었는데요. TV나 영상으로만 봤던 무기들을 직접 모형으로 접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두산 DST가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공장 견학에 앞서 두산 DST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 모든 것을 알아가겠다는 A바이러스 팀들의 의지와 열정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에서 느껴지는데요. 홍보 동영상과 회사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두산 DST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까지 만 30년 동안 방산 전문 업체로서 우리나라의 국토 방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K21 전투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두산 DST 창원 본사는 생산 공장, 사격장, 체계 시험장, 주행 시험장 등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간 곳은 K21 조립 공장. 갖가지 설비가 가득했던 공장은 제품의 특성상 완벽한 품질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립 라인에서는 완성된 K21 보병 전투 차량을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K21 보병 전투 차량은 무게 25톤에 승무원 3명과 1개의 기계화 보병 분대가 탑승 가능한 장갑차입니다. 40mm 기관포와 7.62mm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으며 주야간 관측과 기동간에도 정밀 사격이 가능함은 물론 지상전술 C4Y 체계와 연동해 아군 전투 차량과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지휘 통신 체계를 갖추는 등 네트워크전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장갑차 분야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의 M2A3 브래들리나 러시아의 BMP3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력, 생존성, 전장 관리 능력, 기동력 면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나와 시험 평가장으로 이동.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3가지의 K21 보병 전투 차량 성능 시험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기동평가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커다란 몸집 때문에 천천히 이동할 것 같던 K21은 예상과 달리 거침없이 수직 장애물을 통과하며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기동평가 시험은 쉽게 성공. 두 번째는 경사도 60% 주행시험이 진행됐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아찔한 경사의 장애물을 너무도 쉽게 올라가는 K21. K21의 마력이 750마력이라고 하는데요. 경사도 주행을 보고 나니 험난한 산악 지형에서도 거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시험은 무려 4m 깊이의 수상시험. K21은 양옆에 커다란 공기부양 장치를 달고 있어 수상주행이 가능한 세계 유일무이의 장갑차인데요. 25톤의 무게가 믿기지 않을 만큼 한 척의 배처럼 물살을 가르며 가볍게 나아가더니 금세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K21의 그 조립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어서 우리 국산 무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장갑차를 본 것도 참 재밌는 경험이었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좀 그런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K21은 전투 시 좁은 지역에서 방향 전환이 가능하도록 360도 회전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제자리에서 도는 시간은 단 7초밖에 되지 않지만 몸체를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도 포구는 정확하게 목표물을 조준한다고 하니 우리 기술로 개발한 장갑차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두산 DST는 초기 장갑차 등 기동장비 중심에서 최근에는 대공, 발사체계, 정밀 항법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육군의 대공 유도무기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인 천마와 비호는 이미 우리 군의 방공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천무 차기다련장 발사대는 선진국 유사 장비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향후 방산 수출 전망도 밝다고 합니다. 발사 체계 쪽으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천궁, 천무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 전력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A바이러스 팀과 함께 두산 DST 공장 견학해봤는데요. 네, 직접 이렇게 공장을 둘러보니까 오늘 소감이 어떤지. 예. 평소 장갑차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장갑차의 본고장인 두산 DST에 방문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 늘 이제 먼 발치에서 TV나 뉴스나 국방 TV에서 이제 전차 같은 걸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와서 이제 조립 공정도 보고 시험 테스트하는 걸 보고, 이제도 우리나라도 이제 국방이 향상됐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좀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경험을 생생하게 후기로 작성하여서 다른 일반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현재 두산 DST는 현대전의 양상에 맞춰 무기체계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보병 전투 차량, 레이저 무기 등 2020년 이후 미래 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에 한 발짝 앞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두산 DST의 끊임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퓨처 프론티어와 함께하는 방위산업 현장 클릭 화이팅! 이상으로 다파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